직육면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하는 거예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럼 이 직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면이고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바로 이것이 모서리,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면은 6개고요. 모서리는 12개, 그리고 꼭지점의 수는 8개가 됩니다. 직육면체의 면, 모서리, 꼭지점 각각의 개수를 기억해 둡시다. 그렇담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보이는 면은 몇 개일까요? 보이는 면은 하나, 둘, 셋, 3개가 보입니다. 또 보이는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보이는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9개가 되겠네요. 보이는 꼭지점은 몇 개일까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넷, 5, 6, 7, 7개. 이와 같이 보이는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를 확인해 보았어요. 실제로 면은 6개고요. 모서리는 12개고 꼭지점은 8개인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는 것들의 수를 세어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어서 정육면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정육면체에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면이 6개, 모서리 12개, 꼭지점 8개. 직육면체에서 살펴본 것과 똑같죠. 이건 왜 그럴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육면체를 직육면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의 수, 모서리의 수, 꼭지점의 수가 직육면체와 같습니다. 자,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고요.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모서리 12개는 그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다른 점은 면의 모양이죠. 정육면체는 면이 정사각형이고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에요. 또 모서리의 길이를 살펴보면 정육면체는 모두 같아요. 그런데 직육면체는 평행한 모서리끼리 그 길이가 같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다른 점을 확인해 두자고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보고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있죠. 면의 모양,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면의 수는 6개, 모서리의 수 12개, 꼭지점의 수는 8개가 됩니다. 정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면의 수가 6개, 모서리의 수 12개, 꼭지점의 수 8개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답니다.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 할 수 있지만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두 면처럼 계속 느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을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면을 직육면체의 밑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색칠한 두 면을 보세요. 위아래, 그 다음 이건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그 다음 이건 앞뒤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칠한 두 면처럼 계속 늘려도 만나지 않는 두 면, 이런 것을 서로 평행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직육면체의 밑면입니다. 그럼 직육면체에는 평행한 면이 세 쌍이 있기 때문에 이 평행한 면은 각각 밑면이 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자, 직육면체에서 그러면 밑면과 수직인 면을 뭐라고 할까? 지금 이렇게 밑면이라고 생각해 봐요. 밑면과 수직인 면은요. 결국 이 밑면과 만나는 면들인데요. 이렇게 밑면과 수직인 면을 직육면체의 옆면이라고 합니다. 색칠된 면이 밑면이라면
이때 이렇게 요 위쪽에 색칠된 면 있죠? 이게 밑면이라면 요 옆쪽으로 색칠된 면이 있어요. 이거는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밑면과 수직인 면을 옆면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밑면이면 요 아래에 있는 면도 밑면이에요. 그리고 옆면은 바로 요 밑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옆면이 되는 것이더라.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에서 서로 평행한 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입니다. 또 직육면체에서 한 면과 수직인 면은 4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요 면과 수직인 면은 빗금친 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있는 요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면 빗금친 요 4개의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직육면체의 성질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게 써넣어 볼게요.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 아무리 느려도 만나지 않는 면, 그러니까 여기선 마주보는 면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은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또 색칠한 면과 수직인 면은 이 색칠한 면과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이에요. 즉, 이 색칠한 면과 만나는 면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면, 기역, 니은, 비읍, 미음, 그리고 면, 니은, 비읍, 시옷, 디귿, 면, 디귿, 시옷, 이응, 리을, 그리고 면, 여기 있는 요 면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이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를 보고 알맞게 써 넣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겨냥도란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직육면체는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평면에다가 그려서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겨냥도에서는요.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그 모양을 잘 알 수 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이죠.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직육면체의 겨냥도라고 한답니다. 직육면체의 겨냥도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모서리는 12개고요. 꼭지점은 8개예요. 그런데 이 겨냥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분해 두세요. 보이는 면은 3개, 보이지 않는 면은 3개, 합치니까 6개죠. 보이는 모서리는 이 실선으로 나타낸 모서리의 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9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3개, 합치니까 12개, 또 꼭지점도 보이는 것의 개수가 7개, 보이지 않는 것이 1개, 더하니까 8개가 되죠. 이렇게 겨냥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분해 둡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이지 않는 면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지금 위, 앞, 오른쪽 옆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옆에 있는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면, 리을, 이응, 시옷, 디귿.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아래쪽에 있는 거, 따라서 면,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모서리, 리을, 이응, 또 모서리, 미음, 이응, 그리고 모서리, 시옷, 이응 이렇게 3개를 써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꼭지점을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꼭지점은 1개입니다. 여기서는 점, 이응이 되겠네요. 점, 이응은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 3개가 만나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겨냥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정육면체의 정계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정계도란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모서리를 모두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주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정육면체가 있고요. 여기 정육면체의 정계도가 주어져 있네요. 정계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나타내주면 된답니다. 정육면체의 정계도를 보면요. 이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정계도에도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요. 접었을 때 마주보며 평행한 면이 3쌍이 있어요. 접었을 때 한 면과 수직인 면은 4개가 되는 것이죠. 정육면체의 정계도를 알아보았어요. 그렇담 정계도를 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물음에 답해 볼까요? 점 니은과 만나는 점. 그러면 선분 니은 디귿과 선분 치읓 지읒이 만나죠. 그러니 점 니은과 만나는 점은 점 치읓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고, 선분 히읗 피읗과 겹치는 선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점 히읗과 점 티읕 겹치는 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 선분 티읕 피읕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면, 가와 평행한 면,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 면, 바가 되겠고요. 면 나와 수직인 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면 나와 수직인 면은요. 접었을 때 이 면 나하고 만나는 면인데 쉽게 찾으려면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 면가, 면다, 면마, 그리고 면바 이와 같이 수직인 면을 모두 찾아 나타내 줍니다. 정육면체의 정계도를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정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 이것이 직육면체의 정계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직육면체,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직육면체의 정계도가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를 완전히 펼치기 위해서는 모서리를 7군데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직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5군데를 접어야 하는 거예요. 잘린 모서리는 실선,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보니까 점선으로 표현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5. 그 점선대로 접으면 직육면체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는 그 길이가 같아요. 접었을 때 마주보며 모양과 크기가 같은 면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3쌍이 있습니다. 접었을 때 한 면과 수직인 면, 이 면과 수직인 면은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가 된다. 요것을 살펴두면 되겠죠. 특히 만나는 모서리,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서로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거, 요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정계도를 접어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점 기역과 만나는 점은 점, 피읍, 그리고 점, 지읒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점, 지읒과 점, 피읍 이렇게 나타내 보세요. 만나는 점을 찾을 때는 자 어떤 선분들이 만나는가 이것을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분, 기역, 니은과 겹치는 선분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따라서 이럴 때는 선분, 지읒, 이응이라고 표현해요. 면 나와 평행한 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접었을 때 마주보는 면, 모양과 크기가 같죠? 따라서 이럴 때는 면라 이와 같이 표현해 줄 거고 또 면마하고 수직인 면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접었을 때 만나는 면을 찾으면 되는데 쉽게 찾으려면 평행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면가, 면나, 그리고 면라, 또 면바. 이와 같이 써서 면마와 수직인 면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직육면체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정육면체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